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우리가 정해놨던 지지선을 크게 좀 하향 이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 문제가 당장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유가가 오늘 급락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현재 백기투항하면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연초에 들어서 가지고서 이런 그동안의 악재,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는 악재가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이런 요인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유럽 쪽의 증시가 다 속락세를 보였고 또 미국 증시도 1.8% 내외에 좀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아시아 증시까지도 오늘 동반해서 전반적인 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늘 현재 시간에 1.8% 정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는데 대만 증시도 2%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홍콩도 1.8%, 일본 증시 같은 경우가 2.8% 정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밀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진짜 현재의 상황이 앞에서도 많은 패널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추세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1900 이탈이 당분간은 이 1900포인트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탈을 한 후에 지난번처럼 다시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되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의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이슈를 갖다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4일 날에 유럽 쪽에서는 일단 유럽 헌법재판소 쪽에서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합헌 결정 여부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 15일 날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가지고 4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예. 또 국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주 8일 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 예비 실적은 국내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도 지난 3분기 쪽보다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중론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외국인들 쪽의 자금 이탈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좀 맥을 못 쓰고 주가가 좀 크게 밀리면서 당일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쪽에서의 시장의 그 악재 요인들이 하나씩 풀려간다면은 그래서 1900 이하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도 제가 1월달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던 예, 그렇죠. 심하게는 1월달 내에 18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당장의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도 결국은 1월 24일 날 그리스의 총선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고 또 그 총선 결과에서도 결국은 지금 현재 정황을 놓고 본다면 누구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을 바라는 쪽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편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다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선진 증시가 빠지는 가운데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특히 8일 날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는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900포인트가 이탈됐다는 건 심리적으로 위축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하고 금일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 섹터 쪽은 전반적으로 투매성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 일단 투매가 좀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의 속성상으로 본다면 투매는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받을 용기는 솔직히 저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에도 일시로다가 1900포인트 이탈할 때도 이런 투매는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 쪽에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매수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금일 시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1900포인트 이탈 이후에 시장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제가 1월 달 이후에 밀릴 수 있는 가능 범위인 1800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번 하락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일단 직전 고점과 이제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는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사실은 1월달 장세가 비관주로 봤는데 그것이 지금 미리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그래서 이번 하락 조정이
이 어저께까지만 해서도 좀 빠르게 우리가 뭐 1950선 이상까지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 쪽의 기술적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뭐 최근 미국 증시가 뭐 급반등 이후에 뭐 연속적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뭐 전저점까지 내려간 상황도 아니고요. 뭐 그쪽은 뭐 어떻게 본다면 연초에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한 거 다른 조정일 가능성이 높겠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약한 거는 지금 현재 남미 증시 쪽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남미 쪽 증시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역시 뭐 달러 가치가 강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쪽에서 특히 이머징 마켓 증시 쪽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보이는 거는 국내 원달러 환율 동향을 갖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 가치가 동반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현재 시간 원달러 환율 동향 본다면 1,1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오늘 10원, 그렇죠. 10원 정도 이상이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좀 약간 뭐 이상한 움직임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쪽, 그러니까 원화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 볼 때의 시각은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글로벌 외환 시장 쪽 동향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유로화 가치가 9년 내에 뭐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원화 가치도 동행해가지고서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 대비해가지고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또 국내 증시의 정서상 과거에도 보게 되면 환율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전반적인 움직임을 고려할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에 있어서는 역시 원화 가치가 강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됐던 과거 상황을 갖다 고려할 때도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늘 증시의 하락이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뭐 추세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제가 이전에도 전망한 대로 뭐 1월이나 2월 정도쯤에 한 1,800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바로 현재 시장이 바로 이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4분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3분기 쪽보다의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증시의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잠시 후에 뭐 우리가 수급 얘기는 나눠보지만 오늘 외국인의 어떤 매도를 보게 되면은 조금은 좀 늘어나는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선물 쪽 매도는 조금 크게 앞서 뭐 출연하신 분들도 이거를 연속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오늘 보이는 수치만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방향성은 좀 파는 쪽에 좀 가깝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최근에 수급 추이를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오히려 저점을 갖다 기록했던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이탈할 때도 그 당시에도 선물 대규모 매도하고 주식 대규모 매도가 나왔었는데 재밌는 건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시장이 저점을 보였었고요.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또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1월 달에 옵션 만기가 이제 한 2주 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도래할 예정인데, 근데 뭐 재밌는 현상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 쪽을 뭐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원한다면은 콜옵션 쪽에 대한 매수는 좀 이해가 또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그 콜옵션 매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아래쪽 포지션 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이익 실현하는 점, 그다음에 또 투신권 쪽에서 오후장 들면서 이 연기금하고 더불어가지고 주식 매수량이 확대되고 있고, 물론 증권 투자사 쪽에서는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후반 쪽으로 주 중반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반등에 좀 실마리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 기폭제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또 언급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요인보다는 안쪽 요인으로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유럽 쪽, 간밤에 보였던 지수 하락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좀 이쪽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노이즈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리스 문제보다도 오늘 아침에 유가가 하락한 게 더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그 업종과 종목별 동향을 본다면은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미국 증시 하락에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게 에너지 관련
관련주 쪽이 가장 크게 밀렸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밀린 게 이제 은행주였는데 은행주는 그리스 문제를 추정한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추정한다고 봐야 된다면은 지금의 노이즈의 거의 핵심은 뭐 그리스 쪽도 그리스 쪽이지만 유가 하락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가가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반등 요인이 어느 쪽에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놓고 따진다면 오늘 중국 쪽의 경제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HSBC PMI,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괜찮았고요. 오늘 유로존 쪽하고 또 미국도 이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일 미국 쪽의 경제 지표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12월 달 공장 주문 증가율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보다는 수치가 다소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뭐 보통은 뭐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미국은 11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제조업 지표가 약화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도 좀 둔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좀 둔화가 됐고요. 하지만 뭐 큰 영향을 주실 요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12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다가 이제 쇼핑 시즌과 더불어서 이제 그 쇼핑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그다음에 휴가 시즌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상승 수치가 좀 다소 둔화되면서 지난달 59.3에서 12월 달에는 58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유로존 쪽의 경제 지표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로존의 12월 서비스 PMI와 그다음에 독일의 12월 서비스 PMI가 역시 마찬가지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에 유로존 쪽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유로존의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름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유로존 쪽의 서비스 PMI도 결국은 50선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상치를 충족할 경우에는 유로존 쪽도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뭐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늘쯤에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하방 경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거에 대한 하방 경직성 움직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되니까요. 뭐 미국 증시 쪽에 오늘 또 다시 뭐 오늘 아침에 밀렸던 폭만큼 다시 재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고 여기서 또 하나의 요인을 갖다 우리가 좀 놓고 본다면은 오늘 아침에 뭐 미국의 연준 그 존 윌리엄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준 그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옐런의 복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옐런 의장의 어떤 생각과 거의 뭐 일치하는 견해를 갖다 내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오늘 유로존 쪽에 대한 노이즈하고 또 하나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기도 좀 휘청거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되는 조짐을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던 것도 급락했던 것도 결국은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이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1월 후반부 쪽에 오히려 노이즈가 다소 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의 그 이머징 마켓 쪽에 좀 반등에 좀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수급 얘기를 잠시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수급 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아주 낮은 점수일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의 전체적인 합성 비율로 놓고 본다면 뭐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 마이너스 15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과거 지표까지 다 오늘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선 정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오히려 증시가 저점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도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주식 매도 물론 주식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여기서 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선물 쪽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신규 매도 포지션이 좀 다량 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얘기 드린 대로 옵션까지 연계해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현물 쪽을 떼놓고 파생 쪽만 놓고 연계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수급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이미 작년도에도 비슷한 그 학습 효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이 좀 정점 어떤 그 단기적으로다가는 가장 극악스러운 움직임 정도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합성 비율 분석은 이거 추세를 읽는 분석이 아니라 변곡점을 읽는 거죠. 변곡점을 읽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낮은 점에 있으면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지난번에도 이 차트를 갖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히려 극도로 좋아졌을 때의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 정체, 그다음에 극으로 악화됐을 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급 점수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통해 가지고 증시가 오히려 반발력을 보여줬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금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투자 전략과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 가지고 오늘 매도 의견을 갖다 제시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 전체로 매도를 갖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챙길 쪽은 좀 챙기시라는 좀 얘기를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수의 대응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역시
바닥에 대한 확증적인 그 우리가 시그널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다 분석해서 본다면은 이탈됐던 전저점 지지선을 갖다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을 여기서 늘리는 것까지는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볼 때는 2거래일 이내, 그러니까 한 이틀 이내에 1900포인트가 회복된다면 그 이후에 증시가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집니다. 그러니까 1900포인트를 종가상 회복하는 시점부터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지 싸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래소 쪽하고 코스닥 쪽하고 비율로 놓고 본다면 약 뭐 한 50대 50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비중이 좀 다소 높은 거죠. 뭐 시가총액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거래소 쪽이 원래 많이 편입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 중소형주 쪽에서 좀 답을 찾으면서 이쪽으로 대안주격 종목을 좀 매매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화학주나 또 이 에너지 관련주 또 조선주 같은 종목들의 하락폭이 큰데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급 개선되는 종목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급 개선 관심주들을 좀 잠시 이게 좀 자세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삼성 LNS 같은 종목을 갖다가 꾸준히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는데 뭐 금일 상한가까지 기록하고 있고 최근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매매에 한번 반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거래소 쪽에서는 어제하고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세계건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신세계푸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어느새 좀 새로 등장했고 삼영무역도 요즘 자주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SM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등장했고 어제 이미 좀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그다음에 코스온이라는 종목도 좀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비스, 한양 ENG, 아바텍, 인바디 같은 종목이 좀 수급 개선주로 검색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일 관심주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가져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지난주 금요일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금일 제가 원고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한 9,100원, 9,200원 정도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직전에 고점 저항 가격이 9,000원대였는데 이 가격을 오늘 좀 강력하게 좀 강한 반등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도체의 뭐 대장 주격인 하이닉스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견조하죠. 역시 4분기 쪽에 대한 실적 호전 기대감이 현재 IT 종목군들,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IT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당분간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뭐 시장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센티한 게 시장을 이겨낼 때가 있지만 지금은 이 계량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의 크기를 재는 그냥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위험의 크기가 과연 얼만큼인지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마감.